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정신과 영역에 이제 이런 진단의 이슈가 있잖아요. 아마 선별 검사라고 하는 거, 설문지를 보고 내 증상을 평가를 해서 이걸 갖고 지금은 우울증이 심하니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권유를 받기도 하죠. 저희 병원에서도 선별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분이 느끼는 주관적인 우울함의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워낙 좀 사고 자체가 좀 과학적이고 좀 뇌공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이고 또 근거 중심의 이런 팩트를 중심으로 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검사 기반의 좀 객관적인 근거 기반의 치료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신과 진단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 치료 방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한데 아직 정신과 진단은 약간 구시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진단이 어떤 피검사나 어떤 CT나 MRI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검사가 아니라 주관적인 검사 위주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왜 세상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디시전 내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나오면서 정보가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더 이전보다 똑똑해지셨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문제를 뭔가 좀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검증받고자 하는 이런 니즈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니즈에 반해서 정신과 진단은 아직도 굉장히 구닥다리 시스템인 거예요. 저도 이제 임상에서 정신과 의사로 여러 환자분들한테 진단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 선별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진짜 정확하게 의사한테 체크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분은 사실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과장되게 뭔가 표현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 객관적인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느낌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체크하시는 거에는 너무나 이런 증상에 대한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뭔가 객관적인 검사가 정신과 영역에서는 도입이 돼야 돼요. 좀 더 객관적인 검사가. 그걸로 가장 지금 검사 비용도 저렴하면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뇌파라서 전 세계적으로 뇌파 검사가 정신과 영역에서 뭔가 진단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왜 경제학에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파이오니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그게 그 다음 단계 얼리 어댑터 분을 이제 흡수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인지도가 넓어져 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3%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입소문이 확 나게 되면서 이게 주가 되는 어떤 검사 도구로 채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정량뇌파와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정신과 영역의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파이오니아적인 이런 그룹에 속하면서 지금은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직 34%라고 하는 그 경제학적인 선을 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요즘에는 뭐 정신과 선생님들이 개업하면서 뇌파랑 뉴로모듈레이션, TMS 정도는 구비를 하고 개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정량 뇌파를 막 측정할 때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뇌파 측정을 해서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려고 의학적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인 검사를 도입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바꿔나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볼 때 한 34%를 넘어서는 순간이 되게 되면 이게 정말 뭐 누구나 이제는 정신과에 가면 뇌파 찍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검사와 이제 치료 방법이 파퓰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정신건강의학과가 점점 더, 왜냐하면 요즘 스트레스 수준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과적인 의학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또 그 많은 분들이 최신의 여러 가지 어떤 인포메이션을 SNS며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시기 때문에 이 니즈가 많이 이전보다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기존의 정신과 서비스, 그냥 상담과 어떤 면담, 뭐 서포티브 사이코세라피 이런 정신 치료로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고 이 치료에 이런 서비스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서비스를 계속 받으시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닌 내가 치료를 받는데 뭔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어떤 근거 기반으로 내가 그냥 설문조사 내가 이렇게 체크하면은 뭐 좋게 나올 거고 이렇게 체크하면 나쁘게 나올 거고 내가 검사 그 설문지 체크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체크했는데 이거 좀 안 좋게 나오겠는데? 그럼 점수가 안 좋게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 조금 진짜 객관적인 방법으로 나의 뇌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중에도 이런 뇌파와 뉴로모듈레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가셔서 좀 더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좀 더 근거 있는 검사 결과에 기반한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선택의 폭이 점점 더 넓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어쨌든 뇌공학을 전공을 한 이제 뇌공학 박사로서 이제 정신과 의사지만 뇌공학 박사로서 제가 이런 약간 객관적인 부분, 이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객관적이고 어떤 검사에 기반한 좀 합리적이고 이런 방향의 정신건강의학 서비스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런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에서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그 이유예요. 진단을 내리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치료제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진단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진단을 했는데 그게 내 경과, 내가 이 병이 있으면은 몇 년 동안 앞으로 살 수 있고 나의 건강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고 이런 걸 예측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진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어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정신과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진단은 내가 세로토닌 약을 써야 될지 아니면 도파민 약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뭐 가바에 작용하는 약을 써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파 검사라고 하는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요. 이 뇌파 검사를 통해서 보면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이 나타내는 뇌파 이상이 있고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이 나타나는 뇌파 이상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은 두 가지 호르몬을 다 보충해 드리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뇌파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사람의 치료의 어떤 효과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배우고 맨날 고민하고 또 경험을 쌓아왔던 게 뇌파를 보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이쪽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그쪽으로 정진을 해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이지브레인에서 그런 문제를 상담을 하시면 궁금증을 상당 부분 풀 수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